제가 치아 관련된 건 한 2년 전에 동국제약 아시죠? 거기에서 에나맥스라고 있어요. 치아 재광화 솔루션? 저도 그때 처음 알았거든요. 이게 이렇게 이 뭐지 에나멜층 같은 게 날아가니까 이게 범랑질이나 이런 것들이 아시아랑 외국 사람 다르더라고요. 서양 사람들은 이게 더 두터워서 뭐 하얗고 아시아 사람들은 이게 얇아서 되게 노란색으로 띈다고 하더라고. 상아질이 보이는데 점점 이게 깎여 나가다 보니까 그걸 예방하는 게 뭐라고 하지? 일종의 노화를 방지하는 거 약간 이런 쪽이어서 그거에서 에나맥스, 에나멜이라는 게 그 층이잖아요. 그래서 그 에나멜이라는 키워드 써서 에나맥스 이름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것도 되게 네이밍이라는 게 딱 보면 앉은 자리에서 바로 얘기해서 이렇게 나오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마찬가지로 지금 사업 정교화하시는 것처럼 네이밍도 뭐 컨셉 잡고 인터뷰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거의 4주 정도 걸리는 작업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보통 버벌 디자인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버벌이라는 게 언어인데 브랜드의 언어를 만드는 게 제가 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단히 한 5분 정도 설명드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일단 대표님의 지금 의도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가 반영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찾는 거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좀 여러 업체랑 작업을 하고 있고 지금 프리랜서 포함해서 경력은 한 20년 정도 됐어요. 네, 여러 가지 카테고리 다 하는 편이기 때문에 거의 사람 이렇게 빼면 다 네임 하는 게 아니라 네임, 스토리텔링, 카피, 슬로건, 그다음에 이제 하는 과정 중에 이제 지금 보고서를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앞에 이런 작업들을 하다 보니까 제품의 컨셉이나 이런 것들 잡는 작업을 다 하거든요. 어쨌거나 컨셉을 잡든 뭘 하든 이걸 다 문서화하기 위해서는 언어나 텍스트가 필요하잖아요. 네. 거기서 조금 한 끗 다르게 가는 것들을 제가 작업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 컨셉 부분이 이미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뻔한 거를 좀 트위스트해서 다르게 보이게끔 하는 게 제가 작업하는 건데 그 안에 좀 본질을 건드릴 수 있으면 더 좋겠죠. 그래서 오늘은 제 소개 잠깐 하고 대표님이 생각하는 바를 좀 들으면서 제가 질문 드리고 하는 인터뷰 방식 통해서 필요하신 것들에 대해서 소스를 제가 이런 아이디어를 던져드리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정교하시는 과정에서 좀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결과물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좀 가져가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사실 1시간 동안 시간은 짧지만 그렇게 패션 관련된 것도 하고 최근에 뭐 코제로 이런 것들 탄소 중립 관련된 플랫폼도 했었고 여기 에나맥스가 지금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유통이나 패션 관련된 것도 많이 하거든요. 최근에 했던 신세계 헤리티지 같은 것도 있었고 하우스 오브 신세계도 제가 작업했던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네이밍이에요. 기업 네이밍도 있고 하이드로타워 같은 제품명도 있는데 이것도 이름 개발이 아니라 이것도 사실은 3시간 작업해서 갑자기 튀어나온 거였어요. 원래는 이게 이 가습기를 LG가 팔려고 하는데 그냥 가습기로 하는데 100만 원을 주고 누가 사겠어요. 그러니까 비싼 가습기라는 걸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가습기가 아닌 좀 다른 소비자 메시지 없어 해서 저를 불러서 얘기하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메인 네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어로타워가 얘네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에어로타워와 좀 약간 상응되는 약간 가습과 관련된 하이드로타워로 해서 약간 이름을 고급지게 말 그대로 가서 좀 비싸게 파는 방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이름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오비오? 근데 이거를 아직 등록을 못했어요. 정수기 업체에서 똑같은 이름을 쓰고 있더라고요. 이름 바꿔야 되네. 그래서 지금 그것도 좀 고민 중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앞부분에 잠깐 제목에 있었지만 스토리텔링의 가장 출발점은 네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임이 잘 정해지면 그 네임을 일단 들었을 때 바로 알 수 있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오비오처럼 사실 되게 대칭형이 예쁘잖아요. 무슨 네임이지? 치아랑 무슨 관련이 했을 때 이제 이게 이런 사연이 있어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스토리텔링 시작이거든요. 별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사실 네임을 결정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이런 것도 있지? 이런 에어드레스도 제가 작업했었고 이런 것도 이거는 고주파 관련되어 있는 의료기기들이 있었어요. 신생이라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었고 AI 관련된 것도 있어서 저는 이게 AI와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처음에 원래는 AI가 관련이 되어 있었는데 네. 이게 좀 피보팅을 하면서 좀 바뀌어가지고 현실적으로 AI가 쉬운 게 아니죠. 지금 제가 AI 관련돼서 의약품 관련된 쪽을 하고 있는데 되게 보수적으로 잡아야 되는 게 많더라고요. 워낙 민감한 데이터를 많이 다뤄야 되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이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제품은 어플도 나오는 거예요? 네,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원래 경력은 이과에 저도 생명공학 전공이고 지금 이 경력 한 아까 말씀드린 20년 정도 됐고 다양한 브랜드를 하고 있어서 영역이 점점 넓어지더라고요. 단순히 네이밍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면 네임뿐만이 아니라 상품 관련된 부분은 이제 별리사를 써가지고 네임 개발을 하고 있어요. 사실상 네임 개발을 하면 좋은 게 네임 개발할 때 잠깐만요. 뭐가 있을까?
아까 셀프라고 고주파 관련되어 있는 박신혜님이 선전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 제품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배경부터 시작해서 대표님이 생각하는 어떤 컨셉이나 철학 그리고 뭐 시장 상황 그 속에서 이슈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표현적인 갈래를 칠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 이거 보시면 키메시지나 브랜드 네이밍인데 이렇게 컨셉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네이밍 컨셉이 도출이 돼요. 이렇게 뭐 이런 컨셉이 그냥 이름에 반영이 되기도 하고 이 컨셉을 약간 갈라치기를 해서 세 갈래로 테마를 나눠가지고 다시 네이밍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나오는 네이밍과 함께 이 앞에 있는 보고서의 부산물들이 다 홍보할 때 쓸 수 있는 키워드들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적재적소에 이제 키워드를 우리가 활용을 해가지고 뭐 홍보 자료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들 보시면 위에 이렇게 멀티 주파수 이런 거 써 있잖아요. 네. 아, 우리 제품들은 이런 것들을 갖고 있어요라고 뭔가 한 단어로 저렇게 한 문자를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세일즈 톡을 할 때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또 네이밍을 하시면 네임뿐만이 아니라 결국엔 이런 부산물적인 부분이지만 약간 홍보 자료나 메시지나 이런 것도 얻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되게 좀 네이밍 자체도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는 산업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이름들을 보여드리고 이제 사실 이름이라는 게 그러니까 앞에 설명 다 맞아. 그런데 결국에는 이름이 뭔가 호감이 없으면 또 선택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표님 의지가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비오도 사실은 선택하신 것들을 잘 모르겠으나 성향이 보여요. 좀 깔끔하게 뭔가 좀 엣지 있는 느낌도 주면서 좀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뭐 기술적인 어떤 그런 서비스일 수 있지만 그게 보여주는 건 좀 트렌디하고 세련되게 원하시는 것 같아요. 대표님이. 약간 그런 부분에서의 이런 이름들을 선택을 한다면 뭐 거기에 니즈에 맞는 이름들 하지만 이런 이름들도 있어요 라는 것들을 같이 보여드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같이 그걸 보고 선택하는 과정들 제일 중요한 건 상표가 되느냐 안 되느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네이밍을 세팅할 때 그 상표 부분을 먼저 조사를 다 하고 이 해당 상표류에 편포가 될 수 있다 등록이 될 수 있다는 이름들을 주로 세팅하는 거죠. 근데 상표 부분도 만약에 진행을 한다면 이것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막 식별력 없는 게 되게 이름들이 등록하기는 쉬워요. 대신에 이게 도형을 결합하고 디자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네임과 디자인이 따라가긴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보통 등록을 하거나 아니면 회사 명칭이 따로 있으시죠 지금? 네. 티어 나봄. 나봄이라는 키워드가 등록되어 있어요 여기 상표에? 네. 아. 근데 이거 나봄은 그 사실 제가 원래 처음 하던 사업이 그 상세 페이지 대행 사업이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스튜디오 나봄으로 지었는데 그러면 해당 상표로 다르겠네요. 네, 이거랑은 좀 무관한. 지금 상표로 몇 류 보셨어요 이거? 네? 오비오? 상표를 등록할 때 몇 류를 보신 거예요? 상표를 그때 등록이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네. 모르겠어요. 그 변리사분이랑 얘기했는데 변리사분이 안 된다고. 상표를 모르시는구나. 네. 이거 확인해봐야 되겠네. 이거랑 그 제가 칫솔을 판매하고 있는데 네. 칫솔 브랜드명은 그 상표 등록이 되는 거예요. OBNL이라고 숫자 5에다가 대표님 등록하셨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미 등록되어 있는 다른 상표가 있다는 얘기죠? 제가 등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OBNL? 변리사분 통해서 맡겨놨어요. 그러면 그냥 그 이름을 여기도 쓸 수 있으면 같이 써도 되겠네요. 같이 쓰는 게 낫나요? 잘 모르겠어요. 지금 OBLL이라고 하셨어요. OBNL이라고 해서 그 풀네임이 5보넬이라는 뜻이거든요. 5보넬이라는 무슨 의미예요? 보네흐라는 프랑스어가 있어요. 이게 행복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네. 5가지의 행복. 치아가 오복 중에 하나니까 그 5가지의 복해서 5보넬이라고 지었고 그걸 좀 줄여서 OBN을 쓰셨어요. 많이 어렵긴 하네요. 네. 저희도 이름할 때 보면 나는 되게 쉽게 했다고 생각하고 멋있다 하는데 막상 보면 이게 무슨 이름이에요? 잘 이해가 안 돼요. 설명이 돼 이런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이름이 뭐냐고 했을 때 옛날에는 거의 100% 직관적으로 그냥 바로 알아둘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지금 너무나 시장 경쟁이 많은데 차별화를 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세련되게 가긴 해야 돼. 그러니까 직관적인데 차별화되길 원하는 거에 되게 상반돼 있는데 이거 균형을 맞추는 작업들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O 자체는 되게 AI스러운 느낌이 있어요.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데 보면 그런 거죠. 보였을 때 되게 간결하게 보이면 쉬워 보이는 거예요. 의미는 모르는데 뭔지 쉬운데 그냥 호기심이 생겨. 근데 이거 와 많이 어려워. 많이 어려운 게 아니라 이건 자의가 이것도 상표 표현적인 부분인데 직관적인 거 조금 연상적인 거 자의적인 게 있어요. 자의적인 거 말 그대로 아무도 몰라. 그 사람이 설명하기 전까지는 지금 근데 그쪽 단에 가 있는 이름이긴 해요. 그러니까 이걸 선택의 문제이긴 한데 지금 우리 경쟁 브랜드가 혹시 있어요?
앙칫솔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름도 봐요. 앙 칫솔이잖아요. 네. 앙 뭔지 알죠? 입이 이렇게 구부러지는 치즈 같이 약간 네. 사진 찍을 때 뭐 치즈 스튜디오 예를 들면 그런 것처럼 되게 쉽잖아요. 재미있고 이렇게 접근하는 방식이 있을 수가 있어요. 물론 그거는 약간 타겟층이 어릴 수는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하는 방식들은 좀 직관이랑 연상이랑 그 중간에 어딘 부분이기 때문에 좀 쉽게 근데 또 호기심도 들어. 이런 이름들이 사실은 좀 뭐라고 할까 가지고 놀기 편한 이름들이에요. 플레이하기가 그런 이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OBNL을 일단 얘기할 때 입에 익숙하시잖아요. 나중에 만약에 회사를 차렸는데 직원이 OBNL입니다 했잖아요. 발음이나 이런 것들 설명할 때 그 뭐라고 할까요? 좀 부담감 이런 것들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예를 들면 롯데 알미늄이라고 있거든요. 롯데 계열사 중에서 이름을 바꾸고 싶은데 10년 동안 이름을 2차례나 저한테 의뢰를 했는데 못 바꿨어요 아직도. 근데 내부에 한 인터뷰를 하면 얘기하는 게 이름 솔직히 명함 내밀 때 너무 창피하다. 알미늄이 뭐냐 요새 알미늄 누가 쓰냐. 물론 들어가는 게 기본적으로 알미늄이긴 하지만 뭐 알루미 뭐가 됐든 좀 다른 좀 느낌 메탈이 됐든 그런 게 있으면 좋은데 좀 너무 없어 보인다는 거죠. 이게 되게 자기 본질적인 얘기인 거예요. 브랜드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불편한 얘기지만 명품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것도 사실 그 제품이 뭐 엄청나게 퀄리티 좋은 게 아니라 결국에는 그 로고나 상징적인 지위를 같이 가져가고 싶은 것처럼 브랜드라는 것도 그런 거죠. 되게 복합적이에요. 상징적인 거, 내가 추구하는 철학, 또 씌워야 돼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고민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의미적인 부분이나 좀 청각적인 부분이나 시각적인 부분이나 그러니까 시각적인 부분은 대표님이 어느 정도 지금 생각하시는 주관이 있어 보여요. OBNL도 그렇고 OBO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청각적으로 불리어지는 거 발음의 용이성이나 이런 것들도 좀 고민을 하면서 사업을 좀 다듬으실 때 같이 고민을 하시는 게 제일 좋고 제일 중요한 거는 컨셉이 그대로 이름에 반영되면 제일 베스트긴 해요. 그런 부분에서 좀 한번 컨셉 부분을 한번 얘기를 같이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뭐 과정 얘기니까 챗도 많이 쓰시죠? 네, GPT 많이 써요. 챗 GPT에서 뭐 또 물어보기도 했어요? 이름 관련된 거나 아니면 컨셉이나 이런 거에 대한 부분? 네, 오비오가 GPT를 네. 만든 이름은? 네, OBNL은 제가 만들었고 오비오는 뭐라고 질문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도출됐을까요? 질문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정확히 기억이 다 안 나는데 어쨌든 오랄 비비드 이렇게 두 개 합친 오비오 오랄비 같은 거는 쉽죠. 근데 오비오는 조금 자의적이긴 하지만 이 언어의 구조적인 부분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되게 간결해 보이긴 하고 오랄 비비드 아니면 바이오 이런 거랑 연결이 돼서 저도 그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비오를 보는 순간 뭐야 바이오 뭐 생명 이런 거랑 연관이 되네 이런 느낌 받았거든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근데 상표가 아무래도 아셔야 되겠지만 뇌철자는 사실상 등록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셔야 되고 그래요? 사실상 두 음절도 어려워요. 이제는 그 도메인 보시면 컴으로 잡을 때 이런 거는 절대 못 잡는 것처럼 뇌철자짜리는 등록을 받기가 어렵거나 등록을 할 수 있는데 나랑 똑같은 이름이 수십 개예요. 그러면 디자인을 입혀서 다르게 보여야 돼요. 대신에 다른 경쟁자가 나랑 똑같은 이름을 쓰는 걸 막을 수는 없어요. 디자인이 다르면. 그런 부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추천을 할 수는 있어요. 왜냐면 상표적으로 동일한 이름이 등록이 안 돼 있어. 다행히. 그러면 일단 하시고 등록이 된다고 하면 상호라고 해서 아까 나봄이나 이런 상호를 입혀서 등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글자를 최대한 늘리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나 다르냐의 싸움이에요. 상표는. 그래서 달라 보이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름이 너무 길어지니까 부르기도 힘들지만 보기도 피곤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얼마나 간결하게 하느냐도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테크닉적인 부분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름에서 만약 동일이 없으면 등록은 가능하지만 이게 이제 먼저 내가 선등록했기 때문에 방어는 돼요. 딴 사람이 오비오를 등록하고 싶은데 이미 있네 하면 안 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방어 논리. 아니면 우리가 먼저 쓰게 되면 선사용주의라는 것들이 있어서 먼저 우리가 사용했다는 걸 주장만 하면 돼요. 매출이 나는 것들을 증빙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방식은 있어요. 다만 그러니까 쉽고 좋고 내가 딱 생각했을 때 이게 너무 좋아 하면 그냥 1차적으로 디폴트로 누군가는 했겠지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찾아보셔야 돼요. 키프리스 이런 거 찾아보실 때. 보시면 되고. 근데 이게 작년에 제가 작업했던 것 중에 하나를 따왔는데 각 저희 지금 내 팀 오늘 만나야 되는 팀마다 약간 솔루션을 제가 하나씩 가져오긴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괜찮고 향후에 본인이 생각하는 것들의 키워드를 좀 나열해서 이 키워드를 그냥 조합하는 방식이에요. 사실 이거는 그러니까 이건 되게 1시간 동안 강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만든 거긴 하지만
그러니까 키워드를 만약에 짜집기를 할 수 있으면 거기서 어쨌건 뭔가 나올 수는 있거든요. 그런 것들 찾아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카테고리의 트렌드, 우리 트렌드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지? 했을 때 뭐 안티에이징이 지금 화두야. 근데 브랜드 캐릭터 봤더니 내가 하려는 것들은 보니까 되게 정교하게 디테일하게 해주는 뭐가 있어. 근데 소비자가 원하는 것도 뭔가 세세하게 매일매일 데일리하게 뭐 해주는 걸 좋아해. 그러면 우리는 데일리 치아 안티에이징 프로그램 뭐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엮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컨셉을 워딩으로 엮어서 워딩이 나오면 그 워딩이 개념화가 되기 때문에 의식화가 진행될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4주 동안 지금 어떤 프로그램을 들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을 좀 염두해서 아마 어쨌거나 시장에서 우리 제품을 내놔서 팔아야 되잖아요. 경쟁하는 상황에서는 이런 트렌드나 이런 것들도 아셔야 되니까 이 세 가지 꼭지를 계속 생각하면서 키워드를 한번 일기장 적듯이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일 좋은 거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이공계 한 10년 있다가 대학원 댕기다가 이제 이 일을 하게 된 건데 그때 많이 했던 작업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저는 아직도 자기계발서 굉장히 쓰레기라고 생각을 하지만 거기서 하나 얻어갈 수 있는 거는 내 과거와 현재와 내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키워드 나열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방법론 그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키워드를 쭉 나열하는데 이 키워드가 갑자기 나를 되게 가슴 뛰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지금 대표님과 맞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찾아내서 그런 것들을 연결시켜서 가면 좀 컨셉을 잡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면서 생각했던 거는 AI랑 한번 트래킹 얘기를 했는데 컨셉은 좀 더 좀 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치아 안티에이징 이런 거 괜찮겠다. 왜냐면 임플란트를 하는 것도 결국에는 내가 오래 살고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오복이잖아요. 네. 오비오가 오복의 느낌도 난다. 어, 오비오, 오복 뭐 이런 관련된 것도. 근데 그런 키워드는 분명 썼겠죠. 근데 약간 한글적인 거를 모던하게 영어로 푸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면 보통 AI나 막 이런 첨단 느낌, 뭐 AI는 안 하겠지만 그래도 어쨌거나 맞춤형 이런 거면 솔루션이면 좀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것들이 많을 텐데 거기에서 한글적인 부분이면 되게 튀어 보이거든요. 전 요새 많이 말하는 게 일단 살아남으려면 튀어야 된다. 그러니까 아주 이상하지 않은 이상은 튀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좀 괜찮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지금 그래서 구체적인 코칭 요청 사항이 아이덴티티 정립, 스토리텔링 방향성, 실제 커뮤니케이션 컨텐츠 연계 방법이긴 한데 이 연계 방법 이런 건 SNS 관련되어 있는 마케팅 툴에서 제가 얘기 드리기는 좀 어렵고 지금 아이덴티티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나 스토리텔링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혹시 정체성에 대한 정립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4주 동안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요. 그 4주 프로그램이 네. 그거예요. 그 치아 프로그램. 4주차짜리예요. 그 4주차. 그러면 지금 수업은 얼마나 되시는 거예요? 이 수업도 한 학기죠? 그냥 한 학기? 네. 아니요. 11월 말까지. 네. 그럼 따로 좀 대표님이 브랜드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바가 있어요? 사실 잘 모르겠어요. 막 생각은 진짜 많은데 이게 뭔가 말로 설명하기가 너무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어려워요. 결국에는 이게 지금 뭐 나중에 심사받는 건가 평가받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한마디로 박민환 대표님 이거 우리 브랜드 한마디로 뭐예요? 했을 때 그 한마디가 나와야 되는 게 진짜 어려운데 제일 중요하고 저희도 항상 인터뷰할 때 똑같아요. 이건 다행히 CEO든 실무자든 아무리 그거에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도 그거를 머릿속에 염두하지 않고 들어오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 브랜드의 컨셉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뭘까요? 하면 아무도 답 못하거든요. 거의 제가 만났을 때 열에 8명은 답 못해요. 2명 정도는 정말 실무자들 아니면 그 프로젝트를 오더한 분 이 정도일 때는 머릿속에 뭔가 딱 발상이 됐기 때문에 시작한 거라서 그런 경우는 있지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 그러면 이걸 어쩌지? 제가 생각한 거를 네. 몇 개 적어놓은 게 있긴 한데 예. 임플란트. 임플란트와 관련되어 있는 쪽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그럼 임플란트를 시작으로 해서 임플란트는 조금 좀 뾰족한 그냥 타깃 중에 하나고 네네. 그 제일 프리미엄 라인으로 만들 생각이고 일반적인 그냥 치아 가진 사람들도 괜찮아요. 그냥 데일리 치아 관리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네네.
I will be your last toothbrush라고 해서 RB. your last toothbrush. 아, 당신의 마지막 브러쉬. 네, 이거 한 번 쓰면 다른 칫솔로 못 넘어간다. 약간 이런 의미로 좀. 제품에 뭐 특별한 차별점이 있어요? 있죠. 그 칫솔 뭐 하나하나에 그 엠보싱 처리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물질을 흡착을 해줘요. 네. 플라그나 뭐 그 치석이나 치태 이런 거 제거에 조금 탁월한 기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칫솔 뭐 하나하나가 그러니까 플라그나 이런 이물질들을 흡착을 해준다? 네, 맞아요. 그게 제일 큰 특징이고 그 외에 나머지도 뭐 칫솔 헤드에다가 음평선을 심어놔가지고 항균 작용이 되는 것도 있고 또 일반 칫솔보다 칫솔대를 길게 만들어가지고 또 끝이 갈수록 뭉뚱해지거든요. 그래서 잡았을 때 그립감이 좋고 또 세로선 라인을 심어놔가지고 그게 칫솔질 할 때 잘 안 미끄러지게끔 해주는 그런 기능도 있어요. 은 나노 기술 같은 거예요? 은나노. 네. 은평선. 그럼 칫솔은 뭐가 되게 핵심이네? 네, 은나노는 아니고 은평선. 음평선? 네, 처음 들어봐요. 음평선? 은평선. 그 지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납작한 수평선에 네. 음평선이에요. 네. 그래서 그럼 뭐 칫솔물 뭐 되게 많은 게 들어가 있는 그 칫솔물 하나하나에? 네, 맞아요. 은평선은 근데 칫솔 헤드 거기에다가 심어져 있는 거라서 보여드릴게요. 칫솔 헤드? 네. 칫솔 모에는 그 엠보싱이 들어가요. 이런 것도 들어간다. 그럼 칫솔모가 핵심이고 헤어 하나하나에 뭐가 있네. 네. 헤어 뭐가 들어가 있는 느낌이고. 이런 것들이 캐릭터가 되겠네요. 확실히 우리의 차별점. 네. 이건 뭐 특허가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제 특허는 아니어가지고. 특허를 그러면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네. 디자인적인 부분이나 외형적인 부분에 아까 그립감 말고 뭔가 특별한 게 있어요? 외형적인 세로선? 세로선? 네. 이게 칫솔을 하나 가지고 올 걸 그랬네. 이미지 어떤지 잘 모르가지고 칫솔 아니면 가서 돼 있는데 가지고 올까요? 얼마나 걸리시죠? 뭐 1, 2분 안에. 네네. 네, 시간이 아직 많은 것 같아요. 네, 갔다 올게요. 네, 감사합니다.